안녕하세요. 데베스 반도체 업종과 IT 산업 담당하고 있는 임주성입니다. 6월 19일 어버브 반도체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오늘까지 해서 뉴스 기사가 두 번 이제 나오게 되면서 주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과정 속에서 추세 전환이 이제 이루어졌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와 차트적인 움직임 내용을 가지고 오늘 영상에서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주가 상승의 원인 내용이 무엇인지, 이게 어떻게 주가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 볼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차트를 보면서 추세 전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얼마만큼 됐는지, 제가 생각하는 추세 전환의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종가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 테니까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어떤 뉴스로 인해서 주가가 반등을 했는지, 그러니까 정확히는 어제자 내용으로 이제 봐야 되겠죠. 왜냐면 어제 뉴스 기사가 나오고 나서 시간에 반등했던 부분들이 나왔었고, 시간의 거래 반등이 오늘 정규장까지 이어지는 흐름으로 보였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보 반도체가 주가 급등을 했는데, 삼성전자, 파운드리랑 포럼 이제 협업을 발표를 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제 살펴보면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시간의 거래 매매에서 어보브 반도체 주가가 종가보다 5.66% 오른 가격에서 거래가 마감이 되었다라고 적혀져 있는데, 어보 반도체가 삼성전자의 협업 기대감을 작용을 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내용이 좀 적혀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이제 뭐 어보 반도체뿐만 아니라 국내 팹리스 기업 대상으로 해서 뭐 텔레칩스, 어보 반도체, 리벨리온 등 협업을 한다라고 알렸다고 이제 보도를 했다라고 적혀져 있는데, 왜 팹리스 기업이랑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왔는지 살펴보면은 결국에 삼성전자의 주요 고객사들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왜냐면 이 팹리스 기업에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으로 해서 이거 생산 요청을 하고, 그 계획 요청에 따라서 제품을 생산을 해서 납품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1년들의 과정이 협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 어보브 반도체 같은 경우 가전제품용 팹리스 기업으로서 삼성전자의 고객사이자 파트너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보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여기 봤듯이 가전제품용 반도체 팹리스 기업인데, MCU, 마이크로 컨트롤 유니트 제품을 만들고 삼성전자를 통해서 대부분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협업을 통해서 생산량이나 이제 효율성으로 좀 증대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매출 부분들이 결국에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으로 작용을 해서 주가가 반등했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삼성전자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관련된 뉴스 나오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 받아들이기에는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 뉴스 기사에서도 그냥 엔비디아 쪽이랑 해서 HBM 관련된 이제 뉴스가 나왔을 때도, 이때 언제죠? 6월 5일이었죠. 이때도 주가 반등을 하고, 오늘 또 이제 삼성전자 관련된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1년들의 흐름들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자면은, 주가가 이렇게 반등했을 때 어떤 이슈로 반등을 했는지 다들 좀 기억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온센서 AI로 해가지고 이때 연말 이제 HBM 이후에 CXL 온디바이스 AI까지 테마가 한번 수남에 돌고 나서, 그 이후에 온센서 AI까지 주가가 이렇게 널리 퍼지면서 이제 어보 반도체가 주가 상승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관련 AI와 관련된 반도체 종목들이 좀 잠잠하다가 HBM 관련주들만 특정, 이 AI에서도 특정 제품군에서만 대해서 주가 많이 반등을 보였고, 지금까지 좀 계속해서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었다. 다만 최근에 뉴스 기사가 두 번 나오게 되면서 이때 23% 가까운 상승이 나왔었고요. 오늘도 거의 한 14% 상승을 나오긴 했었는데,
계속해서 좀 윗꼬리를 다는 모습이긴 하지만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저점을 이제 올리는 추세를 한번 만들었다라는 게 되게 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전에도 살펴볼 때, 제가 추세 전환을 하는 근거를 생각하는 게 두 가지 정도 있는데, 하락 추세에서 이 저점을 높이는 흐름이 나오고,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동반하는 상승이 나왔을 때 높은 확률로 이 구간이 저점일 확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전에도 조금 비슷한 흐름은 한번 나오긴 했었습니다. 요때 어떤 흐름이 나왔냐면, 요때도 저점을 계속해서 높이다가 반등하는 저점을 높이는 모습을 보였었고 여기 구간까지 저점을 높였었죠. 그리고 이 구간 사이에서 거래량을 동반하는 상승이 한번 나오기는 했으나 그 이후에 또 거래량이 줄게 되면서 저점을 다시 깨는 모습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은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지 무작정 100%로 해서 추세 전환이 이루어졌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보다 지금 이 확률이 조금 더 높은 이유는 근거가 한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텐데 앞에서 한번 만들었던 과정이 있고요. 이 과정이 반복하면 할수록 그 확률은 계속해서 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장기 이평선인 241선을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도 이제 충분한 기간 조정도 거쳤다라고 봤을 때는 이전보다는 확률이 조금 더 높은 확률로 지금 구간이 바닥일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해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그 주봉상으로 종가가 중요한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초록색 굵은색 선이 주봉 11선이거든요. 이 초록색 굵은색 선이 그래서 이 주봉 11선을 종가상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현재 거의 주봉 11선에서 이제 위치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번 주 금요일 날 주봉 종가가 마무리될 텐데 금요일 종가 가격이 결국에 주봉 11선 위쪽으로 올라탔을 때 어떤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냐. 이전 과거를 보게 됐을 때 주봉 11선 돌파를 하고 나면 이런 식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조금 보이고 현재로서는 지금 주봉 11선 다시 훼손을 하고 지금 기간이 이때부터라고 좀 보면은 이제 한 달, 두 달, 3개월, 4개월 동안 지금 거의 주봉 11선 아래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충분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쳤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번 주에 주봉 11선 돌파를 하면은 이전처럼 다시 한번 이런 우상향 할 수 있는 이 토대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조금 더 기대를 하면서 주가 움직임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추세 전환이 이루어졌는지 계속해서 면밀히 좀 모니터링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봉 11선 그리고 관련된 시장 상황, 이슈 사항들을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영상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앞으로 계속 어보반도체 같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